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다음 주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단밀과 노머스 3빌리언까지 세 종목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10월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모가가 조금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조금 내리기만 했지 그렇게 밴드 하단 밑으로 선정되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마 패스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하는 HEM 파마 요 성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도봉코리아 기대하고 비대 청약까지 했지만 사실 저 배정도 조금밖에 안 되고 균등도 탈락했거든요. 균등 빵주 났습니다 제가. 으흐. 자, 그래서 참 아쉽긴 하지만 뭐 럭키비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하는 이 세 종목 관련된 내용과 뭐 공모 개요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공모주 손익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초가 기준으로 딱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파란 색깔은 다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초가 대비해서 뭐 19%, 20% 이런 것들은 수수료 뛰기도 안 되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세 종목, 네 종목 이상 지금 손실로 돌아서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밀의 사업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감 미디어 기반의 수주와 실감 미디어 기반의 테마파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감 미디어는 동영상으로만 보면은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모션, 바람, 진동, 안개, 향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체험자들이 더욱더 실감나게 미디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각종 도서관이나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험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밀 같은 경우는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 해당 내용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마마의 그 빅뱅의 지드래곤, 네, 지드래곤의 무대도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꾸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 꾸미는 기술력이 뭐 2017년도 마마는 2017년도 평창은 2018년도였으니까 기술력이 좀 오래된 업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테마파크는 뭐 이런 식으로 제주 워터월드나 뭐 루나벨인가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직접 관광객들의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반기 기준으로는 이제 흑자를 성공했고요. 그 흑자 성공의 배경으로는 테마파크 운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이 굉장히 적은 1.19억밖에 되지가 않네요. 공모가 산정 UF를 보시면 순이익이 워낙 낮기 때문에 1.19억이면은 반기니까 연간으로 해도 3억 밑으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30배 해도 100억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총 100억으로 상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PSR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사기업 PSR은 6.65인데요. 순이익 밸류가 안 나오니까 매출로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린다는 것 자체가 상장을 하면 안 되는 회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직 스튜디오 및 해외 기업들 산리오입니다. 산리오. 산리오의 테마파크하고 이걸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 PSR이 4고요. 시가총액이 1189억인데요. 최근 4개 분기를 했을 때 PSR이 4.46입니다. 근데 위직 스튜디오는 나름 다른 사업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PER이 11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단밀을 선택할 필요가 없이 단밀 쪽 사업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위직 스튜디오로 다 가도 문제가 없겠죠. 물론 위직 스튜디오보다 더 좋아 보이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걸 또 선택할 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익을 3억을 쳤을 때 PER은 396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안 됩니다. 여기
그 단밀의 대표이사가 진행하는 기업 설명회를 제가 직접이 아니고 유튜브로 봤는데요. 현재 루나폴이라고 하는 제주도에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있고, 이렇게 테마파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테마파크들을 추가적으로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테마파크를 더 늘리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디즈니와 비교를 하면서 디즈니는 캐릭터를 만들고 테마파크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반대로 테마파크를 하면서 캐릭터들을 이제 세계관을 통합시키겠다. 이런 아주 큰 포부를 만들고 있고, 뭐 루나폴 같은 경우는 동화책도 나왔다. 이제 애니메이션도 하고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네, 아주 꿈이 큰 모습인데요. 사실 그런 거 다 하고 좀 상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좀 세계관 좀 통합시키고 상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2,000건 넘었고 1,000대 1이 넘었고 공모가가 97% 이상이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의무보유 확약이죠. 이거는 안 늘어납니다. 기관들이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당일날 전부 다 팔려고만 하니까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이미 기타 주주에 12개사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요. 12개사 물량이 200만 주인데 나오는 물량이 190만 주다. 그러면 크게 분석할 필요도 없이 기존 주주 물량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 일반 투자자는 전체 100%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타 기존 주주는 21%. 일반 주주들의 7배가 바로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410억, 즉 요거 한 200억대로 갔으면은 청약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시가총액 1189억 원에 유통 물량 410억 원이면 좋지 않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단밀도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총은 작습니다. 그리고 공모 자금으로 외연 확장하는 게 가장 좋은 공모주의 모습이거든요. 또한 환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 장점입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이 있으면은 수수료 2,000원, 10% 손실하면 1,300원, 그럼 3,3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손실액이 크지 않다 정도 되겠습니다. 단점은 많죠. 밸류에이션 측정이 힘듭니다. 순이익이 너무 작아서요. 수요 예측이 좋아 보이나 신뢰가 약하다. 왜냐하면 의무보유 가격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정이 힘들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비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단점보다 HM파마 화요일날 상장을 먼저 하잖아요. 그 결과를 먼저 보고 청약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례는 무조건 패스고요. 패스 쪽으로 한 70% 이상 마음이 갔고, 균등은 이제 요 성적을 보고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노머스입니다. 오늘 세 종목 다 말씀드릴 거고요. 노머스는 엔터테크라고 하는 아이돌 관련된 공연, 그리고 굿즈, 1대1 채팅,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1년 대비해서 성장은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K-팝이 인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하지만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소형 기획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머스에서 아이돌을 직접 키워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이런 해외 공연을 열어주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하면서 굿즈도 팔고, 그러니까 아이돌을 키운다기보다는 이런 중소형 기획사들이 해내기 힘든 그런 사업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보시면요, 유사기업과 비교해서 23배가 나왔고요. 2025년 추정 순이익을 이제 가지고 와서 190억 원의 순이익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할인율은 조금 높긴 합니다. 유사기업과 비교인데요. JYP, SM, YG 플러스, DOU가 있는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DOU는 사업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JYP, SM, 여기서 만든, 트와이스, 저 아이돌 잘 모르는데, 아이돌을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IP가 소속사에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가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냥 DOU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참 아쉽습니다. YG 플러스 왜 안 되느냐? 얘는 요즘에 아파트, 네, 아파트로 떴잖아요. 그럼 YG는 왜 안 넣었느냐?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넣었죠. 너무 이거는 일관성도 없고 자기 입맛대로 넣은 유사기업과 비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반기 순이익이 34억인데요. 68억 원으로 1년치를 따지게 된다면 아까 공모가 산정 내년에 190억 원 가능할까요? 이 너무 뻥튀기 아닌가요? 지금 2024년도인데 1년 만에 이렇게 뻥튀기 가능할까요? 불경기 오면 이런 엔터 쪽 사업도 영향을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IP가 없는 노머스 같은 경우는 해외 공연 이런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스윙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사람 티켓팅 하다가 이 스윙스 소속사 회사 사람들 가수가 티켓팅 하다가 사람 안 오면 뭐 공짜로 풀더라고요. 그만큼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면 공연 자체도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 시총이 너무 비쌉니다. 3,234억, 유통 물량이 800억대고 기존 주주 400억대인데요. 역시 일반 투자자보다 기타 기존 주주가 8배 정도 더 많은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리 투자받은 회사가 23개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이미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선두주자가 DOU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수요치 결과 참여 건수 1042건 확 줄었죠. 2000건들이 대부분인데 288 이거는 기관들도 어느 정도 외면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열받는 것 중에 하나죠. 외면했는데 왜 가격이 비싸게 나오냐고요. 이거는 가격이 비싸게 나온 거는 기관들이 그냥 담아뱉다. 그냥 써주자. 에이 써주자. 약간 이런 느낌의 가격 제시율입니다. 밴드 상단이 32,200원인데요. 32,200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유 환경은 또 0.7%. 혹시라도 우리한테 많이 주면 어쩌지? 많이 주면 바로 팔아야 되니까 의무보유 환경은 적게 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단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노머스고요. 노머스 환매 청구권 있습니다. 흑자이긴 하지만 너무 올려친 미래 실적이 있어서 밴드 상단은 너무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미 DOU가 있고 YG 플러스 보면은 대형 한방이 중요하다. 이번에 로제 아파트 터졌지 않습니까? 한번 터지니까 뭐 실직이 어떻게 찍힐지도 모르지만 일단 팍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노머스는 이렇게 그 이슈 받을 수 있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있나 했을 때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소형 기획사 아티스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한방이 부족해서 하기도 하고 가격 선정에 양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머스는 패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스가 한 70%.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3빌리언이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서비스. 그러니까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판독하게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둘째를 낳았을 때 병원에서 자꾸 권유를 해요. 뭐 그때 6만 원이면은 뭐 어느 몇 건이 뭐 검사를 할 수 있고 8만 원이면 몇 건을 검사를 할 수 있고 뭐 선천적인 뭐 유전자적인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는데요. 상당히 거부하기 힘들게 얘기를 해요. 뭐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판매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검사 서비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 서비스, 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의료진이 포털에 정보 입력하고 검체를 보낸 다음에 결과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부인과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와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편하죠. 그냥 검체 뽑아서 보내주기만 하면은 3빌리언 회사에서 다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22억 원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매출이 참 미비한 것 같고요. 공모가 산정 UF를 보시면 이건 PER로 했는데 유사기업은 PER인데 2028년도 참 멀리도 갖고 왔다 그쵸? 2024년도인데 2028년도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87억 원이에요. 87억 원. 그래서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익이 이제 87억 원일 때 이제 PER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16입니다. 싸죠. 바이오 회사 기업 만약에 87억인데 16이고 PER 16이고 흑자 가능성까지 있으면은 쌉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2028년도 실적을 끌고 왔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가 않는 실적이고 이것도 요즘 분위기를 25% 해야죠. 근데 20%밖에 안 했기 때문에 참 아쉬운 내용이고 2028년도에 과연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물량의 1200만 주의 기존 주주가 있고 700만 주의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80만 주, 기존 주주는 700만 주, 거의 10배 가까운 수치가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1400억으로 그리 크진 않지만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 물량은 거의 2, 3천억 하는 정도 수준의 규모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래 밴드 하단 이것 말고는 장점을 찾을 수가 없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 실적 가능할까요? 2028년도까지 그냥 한 15% 나오는 커브드 콜 넣으면 뭐 한 40% 깎인다고 하더라도 4년이니까 뭐 이것보다는 더 벌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으로 이게 확장성이 있을까? 그렇게 확장이 안 될 것 같고요. 기존 주주 비율도 너무 높아서 이거는 화요일 상장하는 HM파바 좋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패스. 네. 단밀은 패스 한 70%, 노머스는 패스 한 80%,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종목 아마 세 개 다 패스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내용을 보고 선택하시겠지만 오늘 좀 영상이 길었는데요. 패스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예전에 같았으면은 저는 다 패스합니다. 아무 종목을 볼 게 없습니다.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용을 보면서 언젠가 한번 다시 되돌아올 내용, 그 시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